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양재웅입니다. 오늘 사연은 마인드카페 앱의 결혼 카테고리에서 선정된 사연입니다. 읽어보시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엄마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나의 미래와 동일시하는 나 괜찮을까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3년 사귄 제 남자친구는 오랜 기간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끊임없는 의문이 듭니다. 내 남자친구가 나의 아빠처럼 변하진 않을까? 내가 엄마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진 않을까? 저희 엄마는 누구보다 희생적으로 결혼 후에 아버지 식구들을 케어했고 저희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정주부였던 엄마를 믿지 못하고 경제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엄마를 늘 정신적으로 억압해왔고 결국 엄마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 너무 두렵고 회피하고만 싶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 어머니께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비슷한 생각 혹은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 보통 부모의 결혼 생활이 나의 결혼 생활의 미래가 되진 않을까라는 불안, 이런 걱정들 꽤나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동성애 부모가 나의 첫 롤모델이다 보니 당연히 딸인 경우에 나의 엄마처럼 내가 되진 않을까, 아들인 경우엔 나의 아빠처럼 내가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나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내 아빠가 아니라는 것, 그게 팩트죠. 이분이 내 남자친구가 나의 아빠처럼 변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박적 성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컨트롤 이슈가 있고 주변 사람 믿지 못하고 자기가 다 맡아서 하려고 그러고 배우자나 자식들이 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성격인 분일 가능성이 큰데, 이 아빠는 결혼 전에도 그런 성격이었을 거고 결혼 후에도 그런 성격이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후에 변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연애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보였던 모습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만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다 보니 결혼 후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사람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관점이 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남자친구와 지금 3년째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남자친구의 장점들 많이 보셨으니 이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을 텐데,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이쪽에서 보면 장점인 게 저쪽에서 보면 단점이 되는 거고요. 나는 항상 장점만을 보고 장점만을 가져오고 싶어 하지만 사실 장점을 가져간다는 건 이 단점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빠처럼 남자친구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 남자의 성격적인 부분을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굉장히 꼼꼼하고 자기 일 열심히 잘하고 뭔가 나는 우유부단한데 의견 다 알아서 내주고 다 결정을 해주고 그런 면이, 나를 이끌고 가는 면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은 아빠와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의 성격적 장점과 단점은 내가 좀 나눠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혹시나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싶은 것만 남자친구의 성격을 골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보고도 이건 실수야, 아니면 잠깐 그런 거야 라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남자친구를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점만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엄마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의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나로서는 나도 엄마와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동일시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내 안의 불안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 결국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어머니랑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 걱정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좀 냉정히 봤을 때 어머니랑 아직 정서적인 독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죄책감이 든다. 우리 엄마는 아직 불행한데. 이거 자체가 나랑 엄마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엄마랑 똑같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희생하는 어머니 밑에서 그걸 보고 자랐던 딸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국 나였겠죠. 계속해서 엄마의 얘기를 들어주고 엄마의 고통을 같이 나눠주고 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우리 엄마라면 어떨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입장을 자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엄마와 자기가 분리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지금 써주신 말 중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게 다 팩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머니한테는 나쁜 남편? 그렇게 다정하지 못한 남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공황장애가 왔다. 이거는 사실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고요. 이 아버지가 나한테는 어떤 아버지였을지에 대해서도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와 아버지로서의 역할 다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머니의 시선으로만 지금 아버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엄마와 내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균형 감각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게 되면은 누구와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랑 3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는 좀 조심스러운데 관계가 굉장히 표면적이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깊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조심조심하면서 만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남자친구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만 이상화해서 보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밀접하게 둘이 생활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려면요. 그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여자로서 좀 객관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희생하는 엄마, 남편에게 억압당하는 와이프가 아니라 이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객관적인 나름의 어떤 판단 기준이 좀 생기면 나도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마냥 3년간 너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많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결혼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랑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일단 사람을 좀 더 너무 좋고 나쁘고로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그 관점을 조금은 저는 객관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걸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결혼할지 말지 이 남자랑 살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이 얘기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30대 직장인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부모님이 60대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 시기에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60대인 아버지가 20대, 30대, 40대를 살아오던 대한민국의 환경에서는 워라밸을 맞춘다는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 시선으로 자식으로서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전에 들은 색안경을 낀 채로 아버지를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70대 부모와 함께 살아온 30, 40대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느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자녀들은 그런 시선을 가진 채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버지를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양재원 원장이 얘기한 대로 항상 나와 많은 시간, 감정을 그리고 경험을 공유했던 어머니의 입장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거나 어머니 자체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서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정서적 독립을 하면서는 좀 부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께 죄책감이 들어요는 K장녀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PD님이 물어봤던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 생각이 나서 미안하다. 쓸데없는 죄책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본인이 행복하게 잘 살면 어머니가 좋아하겠죠. 그건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거든요. 즉 어머니가 아버지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건 어머니의 선택이었던 거지 내가 어떤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삶은 불행했는데 나 혼자 행복한 거를 죄책감으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부모를 바라보거나 가족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시선이 투영이 되어서 그 색안경을 낀 채로 부모를 바라보게 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독립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결혼을 하시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뭔가 피해서 이 집에서부터 내가 도망가고자 하는 결혼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시선 자체가 객관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나름의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 단점과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집이 싫어서 불쌍한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도망가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 죄책감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은 굉장히 좋지 못한 선택일 가능성이 많고, 걱정하시는 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똑같이 재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어떻게 보면 좀 의존적인 성향, 하지만 또 회피적인 성향이 있는 상태에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상으로 강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아버지와 다른 성향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자기와 너무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고 미루고 이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뭐 이 케이스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부모가 원해서 하는 결혼도 굉장히 위험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난 이 결혼을 하겠다라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결혼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행이 오게 될 경우에 엄마를 굉장히 또 원망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좀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마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한 개인으로서, 한 성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나름의 답을 찾으신 이후에 결혼 여부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결혼할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누구와 오랫동안 몇 년 만나서, 혹은 나이가 몇 살이니까, 혹은 제일 중요한 게 도피처로서의 결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정말 결혼해서 이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마음의 준비, 책임, 의무를 질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로 결혼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 조금은 성숙한 어른이 된 상태인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책임도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나의 결혼 생활에도 반복되진 않을까 해서 엄마와 동일시하는 분의 사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마인드 카페 앱의 결혼 카테고리에서 발췌한 사연이었고요. 그 이외에 또 궁금하신 것들, 또 다뤄졌으면 하는 사연들 마인드 카페 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췌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핀셋처럼 콕콕 집어서 사연을 잘 발췌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